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천 단양군 선거구 편의 진행을 맡은 양무석입니다. 네, 이제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투표일인 4월 15일이 다가올수록 이 후보들의 선거전도 점점 더 뜨거워지는 양상인데요. 하지만 진정한 선거의 의미는 결코 이 정당이나 후보들 간의 대결이나 싸움은 아닐 겁니다. 어떻게 지역을 살리고 또 민생을 살리며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인가를 유권자와 후보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선거일 텐데요. 모쪼록 생방송으로 지켜보시는 오늘 토론회가 정쟁과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제시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이번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참석하신 후보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지재환 후보입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좌석 및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에 의해 결정됐고요. 후보자 초청은 공직선거법 제82조 2의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또한 이 토론에서 주어지는 모든 의제는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선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진행 순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후보들의 이 출마 이유를 밝히는 기조연설이 있습니다. 이어서 정치 분야의 공통 질문이 있고요. 다음으로 경제 분야와 환경 분야에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자유지정 보충 질문을 두 차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공약 발표와 후보자 개별 보충 질문에 이어서 오늘 토론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을 거쳐서 후보 맺은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조 연설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 드리는 인사와 더불어 출마 이유와 포부를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사전 추첨한 좌석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우삼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이우삼입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 방지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제천시 단양군 공직자 여러분,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공적 마스크 판매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약국의 약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제천시 단양군이 아직까지 청정 지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단양 국민 여러분, 정부의 시책에 잘 따라주시고 거리두기 등등을 포함해서 우리 청정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민회관 앞에서 거리 인사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마스크를 쓰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우리 이 의원님은 권위가 없어서 참 좋다 이런 얘기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우리 시민 여러분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자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2년 전에 했습니다만 그것을 조금은 지킨 것 같아서 약간은 좀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때로는 읍소도 하고 때로는 사정도 하고 때로는 청와대나 정부의 선배들을 통해서 협박도 해가면서 우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 저의 재선 국회의원은 우리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엄태영 후보 순서입니다.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시작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엄태영입니다. 존경하는 제천시 단양군 유권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 상가 직결되는 민생 문제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지역의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는 지역민들과 늘 만나서 소통하고 또 현안을 같이 상의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 정치의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재선 시의원, 재선 시장이라는 흔치 않은 행정과 의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꼭 여러분들과 늘 또 함께 해왔습니다. 따라서 예산에 대한 흐름과 예산 확보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노하우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와 제천국제 한방바이오엑스포를 기획하고 성공시킨 그런 또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국회에 가면은 제천시장 단양군수와 함께 손을 잡고
지역 발전,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고향을 지키면서 열심히 준비해온 엄태영을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 또 제천 단양의 심장을 다시 뛰게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기조연설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재환 후보 순서입니다. 시작하시죠. 예, 제천시 단양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성 정치인들, 아니 국회의원들처럼 같은 생각에 같은 길을 간다면 하루라도 국회의원이 되고자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당명이 그러하듯 획기적인 혁명을 통하여 배당금을 드리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라는 말도 사실은 아주 듣기 싫은 단어 중 하나인데요. 저는 진정한 제천시 단양 군민을 위한 참 일꾼인 민의원이 되겠다고 분명히 각오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여도 세비는 물론 보좌관을 둔다든지 수많은 특권을 누린다든지 하지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래의 취지대로 무엇도 봉사직으로만 일을 할 것입니다. 무슨 국회의원이 월급을 공무원들처럼 따박따박 챙기고 그렇게도 많은 특권을 세비를 통하여 누린다는 말입니까? 저는 본래의 취지대로 민의원으로 돌아가서 제천시 단양 구민만을 위한 대표 일꾼이 되어 무보수 봉사직으로 떳떳이 모든 일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기조연설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몇 가지 규칙을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오늘 토론회는 형평성을 위해서 발언 시간이 엄격하게 제한이 됩니다. 각 순서마다 사회자가 알려드리는 이 발언 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되고요. 후보자들께서 앉으신 정면에 시간 알림 기기를 설치했으니까요. 남은 시간을 확인하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어진 시간을 넘길 경우 마이크 작동이 중단된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권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이 품격 있는 토론회를 위해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허위 사실 발언은 금지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책과 공약 중심의 토론이 되도록 해주시길 당부 말씀드립니다. 네, 곧바로 이제 일주제 정치 분야의 공통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대 국회의 과제는 말 그대로 산적해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고 처리하지 못한 현안이 훨씬 더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과거의 구태를 벗고 일하는 국회 또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후보자 개인이 국회 입성해서 추진할 역점 사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포함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 시간은 모두 2분씩이고요. 먼저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일하는 국회, 또 상식이 통하는 국회, 또 화합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20대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거기에는 특히 집권 여당이 4+1이라는 그런 정당법에도 없는 야합 집단을 만들어서 제1야당과는 상의도 없이 합의도 없이 512조의 슈퍼예산 날치기, 또한 공수처법 날치기, 또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임에 따라서 국회가 파행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국회가 연말에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었습니까? 그리고 더 뻔뻔한 것은 위성 비례정당을 2개씩이나 만들어서 국회를 희화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려면 비례대표 연동제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은 안중이 없는 이런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인 저희 당이 제1당이 되어서 정부 여당의 독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하게 추진할 사업은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가 가장 어렵죠. 저는
그 대안으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제천단양은 소상공업 자영업 비율이 37%로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 또 주 52시간 근로제 잘못된 부분을 법안의 개정을 통해서 막아내고 국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지재환 후보 순서입니다. 예, 저는 저희 당명 그대로 혁명을 통한 배당금을 제천시 단양 군민 더 나아가서 온 국민에게 드리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저의 목표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는 모든 관급 공사는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나 앞으로의 모든 공사는 중지 또는 철저히 검사하여 진행하도록 하고 모든 예산을 전략하여 모두 배당금을 드리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혁명을 하여야 합니다. 혁명은 개혁이 아닙니다. 개혁은 뜯어 고치는 것이라면 혁명은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해서 반드시 저는 모든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망국적인 국가의 법과 제도를 반드시 폐기토록 하여 줄줄이 낭비되는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절감하여 배당금으로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150만 원을 부부에게는 매달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시간이 남았는데 다 쓰신 거라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치 분야 공통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 순서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제천 단양 주권자 여러분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하고 때론 부끄러운 모습을 저 또한 많이 느끼는 그런 1년 반의 의정 활동이었습니다. 제도의 문제인가 이게 정치 문화의 문제인가를 놓고 항상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저희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지 않는 집단이고 그런데 가장 신뢰하고 존경하는 직업군이 소방군의 국가직화를 국회에서 가로막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정치 문화에 대한 이 개선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임위에서는 잘 논의가 되다가도 이게 당 대표의 보고가 되면 정쟁으로 흘러버립니다. 정치를 국민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당리당학 관점에서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런 측면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은데요. 저는 상임위 상설화라든가 국회의 의사일정의 상시 제도화를 통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정치 문화를 바꾸는 것이 가장 큰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21대 국회에서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펼쳐나가야 우리 같은 제천, 단양 같은 소도시들이 더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배려받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근간들을 만들어내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고도 성장의 그늘 아래서 지금껏 돌보아오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 여성, 청년, 어린이, 그리고 어르신들, 장애인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영역,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못하는 분들에 대한 세세한 배려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네, 정치 분야 공통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음은 이 주제 경제 분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뒤 후보자 자유 지정 보충 질문 순서인데요. 먼저 이 사회자의 공통 질문에 후보들이 차례로 답변을 하신 뒤에 후보자별로 자유롭게 상대를 한 명씩 지정해서 보충 질문을 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관광업계가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은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효자 산업으로 관광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제천 단양의 이 여행 자원을 발굴하고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제천 단양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재원 마련과 추진 계획을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재원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질문의 요지만 들어도 상당히 제 마음속에는 역겨운 생각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어디에다 무엇을 만들고 짓고 하겠다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만 해도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경제가 파탄 지경이었습니다. 코로나19인지 뭔지 하는 전염병으로 온 시민은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통곡하는 모습이 저의 눈에는 선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긴급 생계 지원금을 18세 이상 모든 국민, 최상위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억 원씩을 긴급 지원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고, 만약에 저희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과반 151석을 만들어 주신다면 선거가 끝나는 6월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의 공약이며, 이것만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통 질문 경제 분야입니다. 이번에는 이우삼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역은 참으로 오래된 역사와 수려한 자연 공간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선사시대 유적부터 삼한시대 의림지, 구한말의 의병까지 참 많은 역사 문화적 유적들과 그리고 수려한 자연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아직까지 우리 지역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천과 단양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18년에 개정된 법을 통해서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관광특구로 이렇게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청풍호권을 이루는, 그리고 단양권과 청풍호권, 그리고 제천의 의림지를 한데 엮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도시, 그 속에서 우리 제천 시내의 경제도 함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청풍호권에는 광역권 관광루트 개발 사업, 그리고 의림지는 얼마 전에 통과된 빚정원 사업을 포함해서 드림 팜랜드라든가 각종 숙박시설을 유치해서 우리 의림지 그리고 청풍호권 단양을 잇는 삼각편대가 우리 제천 단양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종 입법과 예산 그리고 대책을 함께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엄태영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대표 공약으로 국제문화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지정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공약을 우선으로 세웠습니다. 앞으로의 관광 산업은 하드웨어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시장 재임 시에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또 국제 한방 바이오엑스포 등 큰 컨텐츠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음악, 영화, 건강, 휴양, 레저 등 컨텐츠 개발에 힘쓰면서 제천을 문화관광 도시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리손 포레스트,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수원, 또 국정원 연수원, 동대문구 연수원 등 많은 걸 유치하면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의림지 청소년 수련원 자리에 대형 콘도를 제천시와 협의해서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양의 대명 콘도와 함께 제천 단양의 치료형 관광의 기반을 다지는 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시내 관광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아무튼 500년 전에 퇴계 이양 선생이 단양 군수로 계시면서 단양 팔경을 명명한 그런 콘텐츠 덕분에 단양이 500년 동안 먹고 살듯이 100년 대계 바라보면서 제천 단양의 콘텐츠 개발에 함께 힘쓰면서 대한민국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네, 이제 방금 들으신 답변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상대 후보 한 명을 지정해서 보충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대 후보가 발언한 내용에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을 하셔야겠죠. 자, 순서에 따라서 먼저 지재환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는데 먼저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뭐 우리 옆에 엄태영 후보님께 묻습니다. 예. 자, 지재환 후보의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지정받으신 엄태영 후보의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해 주시죠. 각 고장마다 현수막에 온갖 건설하겠다고 하는,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무엇으로 그렇게 많은 그 건설과 그런 유치하겠다고 하는 그런 프랭카트를 걸 수 있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시장 8년을 역임하고 나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일을 해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근본의 여러 가지 공약을 짜고 또 그동안 연구해 왔죠. 제천 단양은 여러 가지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인프라가 약해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수도권이나 저 영남권에서 진입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권 진입하기 위한 제천서 여주까지 고속도로, 또 괴산에서 제천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중부 내륙 고속도로와 중앙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그런 축을 중앙정부 계획으로 만들기 위해서 공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유치는 제천은 여러 가지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정부 기관의 유치, 또 민자의 유치, 또 새로운 산업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을 만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뜻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일단 공약으로 약속하고 시 행정과 힘을 모아서 반드시 임기 내에 이룩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 이우삼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엄태영 후보님 여쭙겠습니다. 네, 역시 질문 시간은 30초고요.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질문하시죠. 네, 그 국가 지정 관광 단지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게 지금 그 국가 지정 관광 단지가 그 지정한 게 없어졌어요, 후보님. 지금 이게 2005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게 이제 지방 자치단체장이 이제 하기로 돼 있어요. 국가 지정 관광단지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 없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유치를 하려고 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우삼 후보님께서 제천 단양을 관광특구로 이렇게 공약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체장 때 특구 제도에 대해서 당시에 참여정부와 많은 교류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구는요, 규제만 풀어주지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198개의 특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지원이 없이 브랜드만 만들어줬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다 답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후보님의 특구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국가지정 관광단지를 저희가 공약했는데요. 이것은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시장군수가 도지사한테 그거를 지정을 요청하고 또 문화관광부에서 각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 단양에 정부 사업을 유치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국비는 물론이고 예산과 또 체계적인 정책적인 지원도 가능한 것이 특구 이외에 정부 지원 또 정부 지정 관광단지입니다.
그것은 제가 단체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제도와 또 현 정부의 정책을 참여의 정부와 같은 맥락에서 국가 균형 발전을 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공약을 집어넣고 오랫동안 구상한 바를 실현시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천 단양의 관광과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엄태웅 후보의 순서입니다. 자, 먼저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지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지지한 시간은 후보님은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제천의 운수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우리 교통 인프라나 그런 현장에 매우 이렇게 좀 경험이 많고 노하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단양의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교통의 접근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험에 따른 그 구상이나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좀 다른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천시 단양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그동안 수도 없이 속아왔고 속고 살았으면 됐지 뭘 또 속고 살으시려 하십니까? 아주 기성정치에 만성이 된 것만 같아 너무나도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저는 오직 지금의 국회의원이 아닌 본래의 민의원으로 돌아가서 제천시 단양 국민들의 대변인이 될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만 하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월 150만 원, 부부 합산 30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드리려는 건국수당 70만 원, 부부 합산 140만 원은 반드시 어르신들께서 받아야만 하는 당연한 어르신들의 몫인 것입니다. 가능하면 주제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그래야만 바랍니다. 가정의 평화와 안정이 될 것이고 가정 내의 평화와 안정만이 사회의 안녕이요 국가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공통 질문 뒤 이제 보충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은 주제에 맞는 질문과 답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주제 이 환경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같은 방식으로 사회적 공통 질문 뒤에 후보자 자유지정 보충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환경 이슈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제천은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재추진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대가 거셉니다. 그리고 이 단양의 경우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를 배출하면서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사용해온 시멘트 공장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도 여전합니다. 이 제천 폐기물 매립장 갈등과 단양 시멘트 공장 오염 문제 등 지역 환경 현안을 풀어갈 해법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답변 시간 역시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지역민들께서 걱정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는 특히나 저희 지역이 왕엄동 폐기물 매립장이 붕괴가 되면서 그것이 지역의 자연환경에 커다란 재앙으로 다가왔기 그러한 효과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께서 더더군다나 천남동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환경부 장관을 포함해서 환경부 관련 그 부처의 공무원분들 몇 번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역민들이 반대하면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두 약속도 또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또 제가 제천시의 관련 부처와 공무원들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절대 이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시민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문제는 또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현재 이 시멘트 공장과 우리 지역민들이 이 문제를 갈등의 문제로 풀지 말자고 하는 게 제가 누차 드렸던 말씀입니다.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각종 환경 오염과 관련돼서 보다 더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경제 한 축이 되는 시멘트 회사와 우리 지역민들이 갈등의 관계로 가지 않도록 잘 풀어보겠다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래통합당 엄태영 후보 순서입니다. 1분 30초 드립니다. 네, 저는 2016년 1월 4년 전이죠. 그때 이 천남동 산업폐기물 그 매립장 허가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당시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단양에도 매포의 영천리에 이 폐기물 매립장 신청했다가 단양 군민과 함께 이거를 부결시킨 그런 또 경험을 우리 가지고 있죠. 하여튼 폐기물 매립장 조성에 대해서는 허가청이 원주 환경청이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신청된 회사의 그 문제점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걸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양 시멘트 석탄재 폐기물에 대해서는 과거 그 일본제 석탄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되고 또 하수 온유를 활용하면서 지역민들에게 환경에 대한 어떤 부담과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을 주었는데요. 제가 국회에 가게 되면은 시멘트 소속로를 소각장으로 대행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좀 정비해서 지역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또 제천 단양에 있는 시멘트 회사와 지역민들이 잘 상생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풀어가면서도 환경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다시 재조정하도록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서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가혁명 배당금당 지재원 후보 답변해 주시죠. 예, 쏟아지는 폐기물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역점 사업이고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줄이고 재활용하는 데 깊이 연구를 해서 줄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지금도 많은 시민들께서 협조를 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원인부터 고치고 제거할 것은 제거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넓게 생각해서 반드시 해결을 하여야만 하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반드시 국가가 나서서 막아야만 하는 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오래된 자동차 아니면 시멘트 공장 같은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만 하는데 이 문제는 아주 적은 것에 불과하고 실상은 그 몽고, 중국 그런 데서 발생하는 공해가 바로 주범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서 합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방금 들으신 답변에 대해서 이우삼 후보부터 상대 후보를 자유롭게 지정해 보충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엄태영 후보님. 예, 역시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질문하시죠. 지역의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천 단양은 시멘트 문제 포함해서 또 그 천남동 매립장, 그 이전의 왕엄동 매립장까지 포함해서 참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인 안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그러면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매포 영천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셨죠. 단양 군민과 많은 환경단체에 관련된 사람들, 또 제천 시민이 힘을 모아서 끝내 막아냈습니다. 저희는 제2산업단지에 이런 폐기물 매립장이 과거에 법적으로 있었는데 제가 시장 취임하고 나서 제2산단은 그 법을 개정을 해서 제2산단에는 폐기물 매립장을 일부러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천남동에 이 시설이 또 들어오려고 계획하고 있고 시에서 부결했는데 다시 또 재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과 단양같이 이렇게 청정한 관광을 주요 산업으로 가져가는 지역에서는 절대 막아야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천 시민과 단양 군민이 힘을 모아서 문화관광 천혜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주력함에 있어서 이런 폐기물과 관련된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가 좀 따져서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환경운동에 대해서 앞장을 서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엔 엄태영 후보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우삼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제천 단양은 시멘트 회사, 그 위에 광산 등 여러 가지 또 환경 관련 기업들이 있으면서 늘 갈등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이제 정치권의 중요한 하나의 영역이죠. 우리 이우삼 후보님께서 지난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해오시면서 이런 부분은 특히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지난 2년간 그 단양의 환경 문제 또 기업체와의 갈등 문제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시고 해결하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의 그 천남동 폐기물 매립장 문제와 관련해서 두 차례 환경부 장관을 만나서 요청을 했었고요. 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의 그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 미세먼지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장 점검도 하고 그 속에서 시멘트 회사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또 그 앞으로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고 하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뭐 매포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간담회도 뭐 수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회산리의 봉양 탄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년째 방치되어 왔던 탄광인데 그 오폐수가 계속 흘러내리고 마을이 백화 현상까지 일어났던 이런 오래된 그 지역의 민원이 있었던 지역인데 여태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방해광지 사업단과 직접 연락을 해서 현장에서 이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했고 작년에 이것이 이제 방해광지 사업단에 수립이 돼서 올해부터 지금 그 안정화 정화뿐만이 아니라 오폐수 시설을 마감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환경 문제와 이런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열심히 지역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엔 지재환 후보의 보충 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 이우삼 후보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이우삼 후보님께서는 지난 4년 임기 동안 참 본인 스스로는 열심히 제천 단양을 위해서 하셨다고 하지만은 제천시 단양 군민은 자랑하는 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어떤 것을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지재환 후보님 4년 임기가 아니라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예, 짧은 기간이었습니다만 저는 우리 지역의 그간 오래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참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랜 그 사업이었던 그 교통 중심지로서의 명예 회복을 하기 위해서 충북권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또한 지금 영월까지 가는 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부권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수산 청풍강 그 도로 확푸장 사업도 이제 국토부에 5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됐고 또 복남 신림간 국도 3호선 개량 사업도 4차선 사업도 이것도 국토부의 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그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오래된 우리 지역의 현안들이 지난 2년 동안에 대부분이 해결이 됨으로써 우리 제천 지역이 또 다른 예전의 철도 물리 중심지로서의 그러한 교통 중심지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옛 영광을 찾을 수 있는 기본적인 SOC 인프라를 대부분이 해결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 이러한 SOC 기반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우리 지역의 100년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21대 국회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공통 질문과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세 분 후보가 내세우는 이 대표 공약을 집중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후보당 2분씩 먼저 자신의 대표 공약을 모두 발언으로 유권자 여러분께 제시를 하시고요. 이어서 다른 두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미래통합당 엄태웅 후보 대표 공약을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2분 드립니다. 네, 저는 잘 사는 제천 단양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국가지정 관광단지 조성 그리고 사통팔달의 교통을 3대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먼저 제천 단양을 국가지정 관광단지로 만들겠습니다. 앞서 공통 질문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양 8경, 제천 10경, 청풍호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대한민국 나아가서 세계 속에서도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풍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가가 직접 투입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이고요. 또한 제천 단양이 사통팔달 교통이 아직은 매우 미흡합니다. 한반도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기능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천 여주 또 제천서 괴산을 거쳐서 그 남부 내륙으로 내려가는 그런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제천서 영월 가는 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조기 착공해서 구인사 IC와 또 제천 휴게소를 또 만들어야죠. 그리고 단양 예천 간의 저수령 터널을 또 해야지만이 경북에서 단양 제천으로 진입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외 가곡 향산 또 수산에서 또 단성으로 이어지는 그 도로의 확포장도 또 수시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제천에서 금성 수산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한 것이 양질의 기업 유치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입니다. 저는 시장 시절에 40여 개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천의 대기업들은 제가 있을 때 다 유치가 됐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동 기업 도시를 만들어서 규제 자유특구를 활용한 기업 유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자, 대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지재환 후보가 엄태웅 후보에게 검증 질문을 하시고 그 답변을 들을 차례입니다. 자,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질문 시작하시죠. 예, 엄태영 후보님께서는 수많은 건설 공약을 하셨는데 그 건설 공약을 완전히 이룩해서 그렇게 했다 한들 우리 각 제천시 단양군민에게 참으로 실속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고 묻고 싶습니다. 네, 저는 그 건설 공약을 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는 건설보다도 컨텐츠나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SOC 사업입니다. 제가 시장 시절에 여러 가지 사업을 유치하고 또 기업을 유치하는데 접근성이 따르지 않고 또 수도권의 인구 유입과 또 관광객을 전국적으로 유입하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도로거든요. 또한 충북선 철도도 앞으로 많은 기능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고속철이 제천역을 중심으로 분기역이 되면은 제천서 태백선 중앙선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제천시가 메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 개발과 도로나 또 철도 그런 부분은 지역을 발전시키고 또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축입니다. 그건 사람의 동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건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제가 시장 시절에 한계를 느꼈던 것을 국회에 가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국회의원 도전을 지금 3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동안 구상한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 소프트웨어 부분은 물론이고 하드웨어적인 도로나 철도의 도시가 대서제천이 다시 한반도 중심에 그런 기능적 도시로 커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저희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우삼 후보가 검증 질문을 하시고 엄태영 후보가 답변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은 1분, 역시 답변은 1분 30초 드립니다. 자, 질문하시죠. 네, 엄태영 후보님 제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쭙는데요. 국가 지정 관광단지라는 자체가 지금 없어졌어요. 국가 지정 관광단지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제주 중문단지랑 경주 보문단지 딱 2곳이 지정되고 그 이후에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05년도에 그 관광진입법이 개정이 돼서 이게 지금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지금 옮겨갔어요. 그런데 이걸 국가지정 관광단지를 자꾸 주장을 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한 건데요. 지금 제도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국가지정 관광단지를 만드시려면 이걸 뭔가를 다시 만들어야 돼요. 없어진 제도를.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자꾸 이거를 만들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니까. 지정만 말씀하시는데. 잠깐만요. 지금 제 질문 시간이에요. 질문을 끝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죠. 질문 시간이 남았어요. 국가지정관광단지를 지정을 하려면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도 자체가 지금 없어진 지가 벌써 2005년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국가 지정과 또 국가 지원이 있습니다. 국가 지원 관광단지는 지금 과거에 제주 중문단지나 또 경주 보문단지 때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든 건데 그 이후에 국가 지원 관광단지를 지금 또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국가지정관광단지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국가 지정이 국가 지원이죠. 그리고 이거는 관광진흥법 52조에 의해서 관광지의 지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관광진흥법 52조 보면 관광지의 지정을 문화관광부가 지정을 받게 하게 돼 있고 시도지사 이제 요청에 따라서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구와 별도로 특구는 관광특구로 10개 만들어도 브랜드만 만들지 국가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적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가 지원 관광단지를 관광진흥법 52조에 의해서 또 관광진흥법 49조에 보면 관광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하고 또 특구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천 단양은 단순한 그런 관광지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관광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계획하고 공약하고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잠시 뒤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주제 공약 검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혁명 배당금당 지재환 후보의 공약 발표 시간입니다. 역시 2분 드립니다. 제천시 단양 국민 여러분, 우리 곁에 굴지의 재벌이 있으면 뭘 하고 빌딩 숲이 하늘을 찌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중에 돈이 있을 때 마음이 넉넉하고 먹은 것이 없어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서름은 배고픈 서름인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저의 소원은 돈 걱정 없이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저희 당이 추구하는 공약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부부 합산 300만 원 드리는 것은 이것은 포퓰리즘 정책도 아니요 반드시 우리 온 국민이 미리 전부터 받았어야만 하는 몫인 것입니다. 또한 연세 드신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는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든 건국의 아버지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께 월 70만 원, 부부 140만 원씩 해서 매월 나라에서 지급하는 통장으로 드리는 그런 일을 반드시 제가 국회에 들어가면 해내고 말 것입니다. 네, 대표 공약을 들어봤고요. 이제 나머지 두 후보가 검증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우삼 후보가 먼저 검증 질문을 해주시죠. 질문은 1분,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지자원 후보님, 우리 제천 단양 지역을 위해서 참 그 헌신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출마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공약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청소년들 또 어르신들 아이들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에 대해서 또 당의 공약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이 뭐 재원 마련 이런 얘기는 제가 굳이 이제 여쭙지 않을게요. 다만 우리 지재환 후보님도 함께 우리 제천과 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또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우리 국가 공동체로 대한민국의 울타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재환 후보님도 함께 노력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껏 정말 지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일해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그 마음 변치 않고 제천 단양을 위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질문을 하시고요. 예,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예, 참 감사합니다. 제천에서 단양까지 무지개 구름다리가 놓여 있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광사업 이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있어야 그 관광을 가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상한, 지금 아직까지도 이상한 발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이상 관광 단지를 구성한다든지 무슨 국가 무슨 관공서를 유치한다든지 그런 말은 참으로 유치하게 들립니다. 지금은 우리 제천시 단양 군민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져가는 지금 주머니에 문을 닫고 있는 상점들이 지금 울고 있는 이 실정에 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지금은 지재환 후보의 이 공약에 대해서 다른 두 분께서 검증 질문을 해주시는 순서입니다. 검증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은 엄태웅 후보의 1분 검증 질문입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올해 국가 예산이 512조, 슈퍼 예산이죠. 여기에 60조의 채무까지 발행해서 이렇게 슈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또 코로나19에 추경까지 편성한다고 하니까 국가 재정의 건전성이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지금 지지한 후보께서 국가연명 배당금에서는 여기에서 18세부터 평생 150만 원 지급, 뭐 결혼하면 1억의 지급, 1억 원의 지급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니까 그 현실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참 어이가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지금 줄줄 새는 국가 예산 낭비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분통이 터집니다. 제천시 단양 군민 여러분, 국가 예산 중에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똑똑하기 때문에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쳐보면 알 것입니다. 성인지 예산 저도 몰랐습니다. 예. 우리 국방 예산이 40조입니다. 성인지 예산이 31조 8천억이랍니다. 그래서 각 부처마다 나눠서 그것을 줄줄이 어떻게 세나가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런 것들을 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줄줄이 새는 국가 예산, 또 국회의원이 제가 되려고 하지만 국회의원 세비도 안 받고 모든 예산을 줄이면 얼마든지 되고도 남는다는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4주제 공약 검증 이제 세 분 중에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우삼 후보의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발언 시간은 다른 후보와 동일하게 2분 드립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SOC 관련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존경하는 제천시민 단양군민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SOC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청풍호, 단양, 팔경 그리고 의림지를 잇는 다양한 역사 문화적 가치들 또 수려한 자연 경관을 우리 지역이 함께 공유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 제도 개선과 또 예산 확보를 포함한 노력들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의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지금 천연물 산업 종합단지가 삽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 예산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고야 의정서 발효 이후에 각국의 천연물 수출이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것이 약 한 2조 원 시장에 아주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천연물 산업이고 우리 제천이 한방의 도시로서 또 천연물의 도시로서 그 입지 조건을 충분히 탄탄하게 지금 선점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난 부분에서 우리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단양의 시멘트 반려 공장에서 나오는 반려를 이용한 수소 전기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양의 어르신들이 많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병원이 없어서 참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단양군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개편하는 그러한 정부의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비가 더 많이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현실입니다. 단양 보건의료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단양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의 문제, 우리 어르신들의 그 불안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차분하게 국비 확보를 포함한 노력들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대표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엄태영 후보가 이우삼 후보에게 검증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1분 30초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 후보님 공약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나 지난해 의정활동 보고서를 통해서 많이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비현실적인 공약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풍호 관광벨트 조성 사업 3,500억 투자. 그런데 후보님이 올 한 해 확보한 예산보다 더 많다 보니까 의문이 가고요. 용두동 대규모 체육공원 조성은 제가 시장 시절에 용두동 체육공원을 조성했는데 또 어떻게 또 조성을 또 하겠다는 것인지 좀 잘 모르겠고요. 하여튼 공약의 허점이 좀 많이 보인다는 거 무슨 말씀 지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북선 고속철 사업에 대해서 제천 시민들이 10,000명 넘게 그 제천역 환승을 해달라고 서명운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나 공식적으로 이 후보님은 의견을 밝히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천역 환승에 대한 정확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시종 지사의 제천 패싱이 아니고 제천역 패싱이다. 그 말장난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방적으로 제가 과한 공약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청풍호권 광역 관광벨트 사업은 총사업비가 3,388억으로 책정이 돼 있고 한국관광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서 연간 126만이 방문할 수 있고 생산 유발 효과가 9,376억
그리고 소득 유발이 2,619억, 고용 유발이 19,000여 명 정도 됩니다. 우리 지역의 조사 유발이 449억에 달한다라고 한국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정부의 예산안으로 확정하는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고 해서 공약을 발표한 것이지 이게 무슨 없는 얘기를 가지고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용두동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현재 있는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보다 그 안쪽으로 그 하소동 그 맞은편 쪽으로 해서 대규모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말씀을 답변 드리고 시간을, 나서 제가 예, 답변을 지켜주시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은 지금 있는 체육공원과 좀 다른 곳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얘기니까요. 혼돈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충북선 봉양역 문제, 제청역 문제 자꾸 이것을 지역의 갈등 문제로 좀 자꾸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민들이 이익이 되는 입장에서 봉양역이냐 제천역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충북선은 제천역에서 오송으로 갑니다. 이 전제가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충북선이 그 제천역이 봉양역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 거에 대해서.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다음엔 지재환 후보의 1분 검증 질문입니다. 예, 체육공원 뭐 하소동에 건설하는 거 이곳저곳에 많은 관광 인프라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제천 시민, 단양 국민에게 실속있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질문 끝인가요? 네. 예, 답변하시죠. 그 체육공원 문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의 문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한 레저 문제나 문화의 영역 이런 문제는 조금 더 하면 좋겠는데 현재 한정된 예산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체육공원 좀 져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 하소리 체육공원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체육공원과 다른 곳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관광 인프라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해주시는 건데요. 저희 지역은 조선 후기에 학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금강산에는 이만한 물이 없고 한강의 다른 곳에는 이만한 산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역사의 책에 나온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단원의 그림, 겸재의 그림까지도 포함해서 역대에 조선의 선비들이 꼭 찾는 그런 아주 대한민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중요한 성장 동력의 한 축으로 제대로 삼지 못하고 모든 그 역사문화적 가치와 자연경관들이 파편화돼서 진행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이것을 한데 묶어서 역사와 문화와 수려한 자연경관이 함께 공존하고 이것이 우리 지역민들의 경제활동에 우리 지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문화 관광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서 새로운 제천 단양에 도약을 준비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엔 선거 토론회의 꽃으로 불리는 시간입니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는 이 주도권 토론 순서인데요. 주제를 자유롭게 열어드리는 만큼 활발하고 역동적인 토론으로 진검승부를 펼치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 방식은요. 먼저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사회자와 같은 권한으로 토론을 이끄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급적 질문과 답변은 1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상대 후보 2명 모두와 토론을 나누셔야 합니다. 또 질문을 하셨으면 상대 후보에게 최소한 30초의 답변 시간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주제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다툼의 소지가 있는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허위사실 발언은 금지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재환 후보부터 주도권 토론을 시작하실 텐데요. 반드시 2명의 후보 모두와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어느 후보와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엄태영 후보님과 한번 예. 예, 주도권 시간은 총 6분 30초씩 각각 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엄태영 후보님은 참으로 지난 제천시의 시장님으로 참으로 재임까지 하시면서 그래도 참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천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주 우수한 평가는 듣지를 못하는데, 제천시장을 역임하면서 그 해오신 일들에 비해서 그 평가가 저조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하여튼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시장 8년을 하면서 8년간 온 정열을 다 바쳐서 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회 없이, 미련 없이 정말 시민과 함께 달려온 8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을 너무 많이 고생시켜서 늘 미안한 마음이었죠. 그래서 3선은 불출마하고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 곳곳에 저의 흔적이 다 있습니다마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가 좀 덕이 부족했던 것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홍보를 너무 안 했다는 그런 주변의 얘기도 많이 있어요. 제천시 부채를 다 갖고 살림은 2배로 늘렸다든지 지역의 새로운 문화 창달을 통해서 지역의 도시 브랜드를 바꿨다든지 또 새로운 미래 비전을 만들어 와서 지금도 영상문화도시, 한방건강도시, 평생학습도시의 컨셉이 지금도 9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미래 지향적인 그런 바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또 부족한 것은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 편달, 또 저 나름대로 더 많은 열정과 또 공부하는 자세로 시민들께 또 단양 국민들께 더 낮은 자세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재현 후보님 지금 현재 주도권 갖고 계십니다. 예, 질문 이어가시죠. 네, 뭐 지금까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뭐 그렇게 좋은 평가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셨는데 행정직과 이 국회는 정치만을 하는 것이고 시장은 행정직인데 어떠한 비전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는 30대 시의원을 재선했고 또 40대 젊은 나이에 8년간 재선시장을 하면서 시정과 의정을 같이 경험한 그런 흔치 않은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계획은 제가 시장 때 제천 단양에 대한 밑그림을 중앙에 가서 주춧돌 세우고 제대로 한번 지붕을 만들어 보겠다는 지역에 대한 어떤 비전과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알기 때문에 중앙에 가서 어떤 사업을 따오고 제천의 미래 비전을 국비와 정책을 통해서 또 법안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이 제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강점이라 생각하고요. 중앙회가 물론 중앙정치 해야죠. 저는 2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당을 바꾸지 않고 보수당을 지켜왔습니다. 지금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렵습니다. 보수의 가치도 다시 세워야 되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도 다시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울어진 나라 바로 잡고 제천 단양에 새로운 비전을 만들겠다고 제가 공약에도 밝혔고 지금 홍보물에도 제가 다 써놨습니다. 저에 대한 비전과 경험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에 대해서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실망시켜 드리지 않고 그동안의 저의 경험과 또 저의 인맥 또 저희 정책적인 어떤 준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꼭 시민들께 또 단양 국민들께 보답하고 사랑받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우상 후보께도 질문을 주시죠. 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이우삼 후보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우삼 후보님도 역시
뭐 제천시 단양 군민 돌아보면 뭐 그렇게 좋은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모두에게 박수 받을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또 부족한 대로 우리 제천 시민 여러분, 단양 국민 여러분께 더 열심히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우리 제천 시민, 단양 국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또 그간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기간 우리 지역민들께서 원하시는 수건 사업들을 대부분은 다 해결이 돼서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은 마음의 부담을 조금 좀 덜고 있습니다. 우리 지지자 후보님께서 걱정해 주신 거 조금 더 마음에 담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도권 토론 시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우삼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 모두 가급적 1분 이내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역시 2명의 상대 후보 모두와 토론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느 후보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엄태영 후보님 여쭈겠습니다. 네, 역시 시간은 6분 30초 드립니다. 규제 자유 특구 공약을 하셨어요. 규제 자유 특구 공약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좀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규제 자유 특구가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저속 카메라 장치, 대전은 뭐 바이오 메디컬 이렇게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렇게 특구 신청을 하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태영 후보님 공약을 보시면 뭐 기업 도시 하겠다, 규제 특구 하겠다, 관광 국가지정 관광단지 하겠다 쭉 이렇게 말씀은 많으신데 이걸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과정들이 지금 저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을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짧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획을. 네, 규제 자유 특구는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작년 7월 달에 여러 가지 공약을 발표했고 또 기사도 나왔는데 규제를 말 그대로 규제를 풀어주면서 거기에 그 규제로 인해서 못했던 사업들, 못했던 기업들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역에 오게 만들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규제를 풀려면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충청 같은 거예요. 경우에 음성 진천 혁신도시에 지금 스마트 안전 제어 분야가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거는 작년 7월 달에 와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는 문화 관광을 중심으로 하지만은 제천이 친환경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에 그걸로 하겠다는 건가요? 특구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전기 자동차 실험이나 짧게 해주세요. 전기 배터리에 친환경 자동차로 규제 특구를 신청하셨잖아요. 제천 같은 경우에 자동차 클러스터가 있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에 여러 가지 배터리 실험이나 모든 거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제천만 풀어줄 수도 있고 그와 관련된 신재생 산업에 대한 규제를 풀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뭔가 특화된 사업의 연구 인프라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이게 규제 특구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허가를 하는 건데 지금 후보님께서는 배터리도 할 수 있고 또 재생에너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럼 아무것도 아니죠. 결정된 게 없는 거잖아요? 아니죠. 그거는 제가 제천시와 같이 이 규제 자유 특구에 대해서는 이상천 시장하고 같이 제가 볼 때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의 중소기업 벤처부에 제가 그동안 기업 유치하면서 많은 인맥을 통해서 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제천시는 알겠습니다. 제3산단은 제3산업단지 알겠습니다. 이런 계획입니다. 알겠고요. 그 기업 유치하신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 10년 전에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하나만 좀 더 여쭐게요. 이 규제 자유 특구는 뭐 이렇게 지금 전국에 작년 같은 경우 시범단지 6개 정도가 이렇게 결정이 좀 됐었는데요. 이게 기본적인 연구 인프라들이 갖춰져야 이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천에 대학이 두 개 있는데 부족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인프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 인프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 도시를 유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주셨습니다. 제천 단양 사이에.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 이 기업 도시가 2005년에 벌써 이제 지정이 돼서 현재 두 곳은 뭐 무산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한 곳만 충주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추진 단계에 있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벌써 10년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제대로 이렇게 진행이 아직 계속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도 한데 2005년 당시에 아마도 시장으로 재직하실 당시였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2010년까지 했습니다. 예. 이 기업도시를 신청을 하려면 지금 2005년 이후에 추가로 기업도시가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잠깐만요. 한 곳도 없고 이 기업도시를 신청을 하려면 민간 투자 지분이 51%가 확보가 돼야 정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인정을 하는데 현재는 그것조차도 지금 2005년 이후에는 한 번도 기업도시 지정이 된 적이 없어요.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제가 시장의 경험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규제 아니, 알고 계시냐고요? 알고 있죠. 예, 그러니까 2005년 현재 이후에 기업도시 법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업도시 법안은 살아 있었는데 2005년 이후에 기업도시가 지정이 된 곳이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계시냐고요? 전국에 4군데가 있습니다. 충주 말고 원주도 기업도시가 아니, 하고 있어요. 거기 지금 1단계 사업 끝났는데 그 이후에 지정된 게 있냐 없냐를 제가 여쭈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 자본 51%를 어디서 어떻게 끌어들일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어요? 예, 후보님. 예. 지금 기업도시는 결론적으로 기업에다가 토지 개발권, 토지 수용권을 다 주겠다는 특별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기업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돼서 아니 그러니까 제 되면은 얘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민간 자본 51%를 승인만 받으면은 일반 기업이 도시 개발권과 수용권을 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것인데 제천은 남제천 일대 또 단양과 경계 지역에 대규모의 JCT 근제라가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제천 일대도 하고 단양과 경계 지역도 하고 그렇게 두 군데를 다 기업도시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제천에 만들더라도 단양과 같이 모든 혜택을 좋습니다. 같이 볼 수 있는 좋아요. 정부 정책과 지 후보님과도 토론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제도들, 좋은 국가에 이르던 지원 사업들을 많이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걸 제가 마다하겠습니까? 근데 하지만 이 문제가 네, 다른 후보와도 토론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가 참 정말 우리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실현 가능한 공약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여쭈고 싶었던 건데요. 기업도시군, 유재자유 특구든 정말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러한 노력들을 좀 제대로 알아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지지한 후보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이거 정말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공원을 유치하고 만들고 해서 제천시 단양 구민 그 실속에 무엇이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좀 여쭙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실속에 있느냐 그겁니다. 네, 주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주도권 토론 시간 갖고 있고요. 각 후보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되 나머지 두 분 후보와 반드시 토론을 한 번씩은 해주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엄태웅 후보에게 주도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과 토론하시겠습니까? 네, 이우삼 후보께 묻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6분 30초 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예산활동, 입법활동, 지역구 활동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낙제점이라는 평가입니다. 하나씩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예산활동입니다. 후보님께서 2020년도 올해 국비 확보를 2,900억 정도 하셨다고 발표하셨는데 옆 동네 충주는 6,400억, 또 우리가 인구 비슷한 보은옥천 동남 4구는 5,500억을 따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여당이 아니고 야당 의원입니다. 권석창 의원도 바로 의원님 전이죠. 2017년도에 2008년도 한 해 예산을 6,500억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타 후보와 비교하고 바로 전임 후보와 비교해도 한 해 예산이 이렇게 반밖에 안 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답변 바랍니다. 지난번 토론회 때도 나와서 제가 뭐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또 나와서 또 이제 주제가 돼서 말씀을 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걱정해 주시는 거, 엄태영 선배 후보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잘 새기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충주의 이종배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봤어요. 중부 내륙 철도 사업이 뭐 아니죠, 됐습니다. 저기 이미 그건 지난번에 뭐 한 2천억, 3천억 가까이 예산을 포함해서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 중부 4군의 박덕흠 의원님 같은 경우는 포함되는 시군이 4개입니다.
아무래도 비교할 수 있는 아니, 그 후보님, 자체가 좀 다를 것 제천은 같고. 실이 아니고 예, 그리고 2년간 따신 것도 5,910억입니다. 제가 2년 이제 동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올해 국가 예산이 말씀드린 대로 512조 국가 예산이 슈퍼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 9.2% 증가했는데 단양은 0.7%, 0%대의 예산입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절대 금액의 수치다 보니까 정확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공약의 입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KBS 충북에서 충북의 국회의원 10명 중에 법안 처리율이 12.3%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10종. 후보님, 예, 저희가 그 규칙상 개인 자료는 네. 보여주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A3까지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제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지난번 토론회 때 짧은 의정 활동 1년 9개월밖에 안 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2018년도 재보궐선거에 들어간 12명의 의원들을 한번 검토해 봤어요. 12명 의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11등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 빼놓고는 거의 또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 당시에 그 KBS의 이 보도를 본 지역민들은 자존심과 상실감이 컸다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좀 해명해 주시죠. 예, 그 제천 2019년도에 제천 지역 예산이 11.57%가 증가가 됐고 단양은 14.9%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얘기는 왜 빼고 얘기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단양군 같은 경우는 정부 그 예산안 자체가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300억짜리, 200억짜리 이런 사업이 하나만 끝나버려도 예산 반영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까 답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910억 2년간 총 발표하신 것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2년간 5,910억인데 다른 지역에 1년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제가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한번 지난번에 내용을 한번 꼼꼼히 따져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공무원들이 해준 뭐 요청한 건 다 해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럼 공직자들이 요청을 그거밖에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게 그리고 아니라 또 국회의원이 본인이 시장님까지 기획하고 본인이 입안해서 따온 정부 예산이 없다는 또 결론이지 않습니까? 시장님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어떻게 시장과 합니까? 제가 국회의원과 이 또 예산의 군수와- 내용을 보시면 뻔히 이게 군수와 어떤 삼자 내용인지 소통이 아시는 그만큼 분이 안 이렇게 됐다는 자꾸 이렇게 것인지. 정량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예, 하세요. 약간 열심히 제천시 하시면은 예산의 문제와 열심히 하신 건 관련해서 좋은데.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아니,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건 어떤 아니, 거고 열심히 전체 하긴 예산은 좋은데.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절대 아시는 예산이 분이잖아요. 잠깐 지금 제 시간입니다. 좀 들으세요. 전체 예산이 일단은 다른 지역의 반밖에 안 되고 2년치 전체도 권석창 의원 당시 한 해 예산 6,500억에도 한 500억 떨어지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절대 금액 자체가 차이 나는 것을 나중에 따로 지역민들한테 아니 지금 좀 제가 말씀 좀 주시고. 드릴게요. 권석창 의원 예, 6천 제가 그리고- 그 보도자료 봤어요. 그러면 예. 인건비까지 다 해가지고 잠깐요. 국회의원이 땄다고 제 주장을 시간입니다. 하는데 그게 잠깐요. 예. 그걸 잠깐 솔직히 의원님, 비교를 제 할 걸 시간입니다. 하셔야죠. 아이고. 예,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우리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거고. 시장님까지 세 하신 번째 분이 지역구 활동 그렇게 질문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예, 지역구 활동이 또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예산, 법안은 또 그렇다 치고 지역구 활동 지난 2년 동안에 네. 지역민들이 아까 지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예, 다른 후보와도 권석창 좀 토론해 의원님들 주십시오. 얼굴을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권석창 의원 얼굴 못 본 걸 저한테 아니지 이우삼 의원 어떻게 합니까? 2년간 예, 시간이 얼굴 얼마 못 남지 봤다는데 않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시고 아무튼 후보님 국회에서도 일 안 하시고 지역구 활동도 잘 안 하신 걸로 이렇게 좀 지역민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역민들이 또 유권자분들이 네, 잘 지지한 판단해 후보께도 주실 거라고 질문 주시기 믿고요. 바랍니다. 예, 우리 지 후보님께 간단히 저도 여쭙겠습니다. 답변할 기회를 좀 주세요. 예, 지 후보님 같은 야당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 3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빵점입니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혁명하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개혁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외치지만 개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혁명으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바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바꿔지기를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시 단양군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이렇게 해서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후보들의 맺은 말 순서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지지를 호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이우삼 후보부터 시작을 하시겠고요. 맺은 말 시간은 1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제천 단양은 재정 자립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전국 평균이 51% 가까이 되는데요. 우리 제천은 18%, 단양은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제천 단양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계기를 만들려고 한다면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 이우삼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정부 여당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초선 의원으로서 2년 동안에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이 시작을 하거나 이미 그 삽을 뜬 이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바로 투입돼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제가 선배들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발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제천 단양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엄태영 후보의 맺은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천 단양 유권자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지금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제천 단양의 어려운 경제, 또 민생 경제부터 살리기 위해서 바로 열심히 일할 누가 살릴 후보인지 뽑는 선거가 이번 선거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또한 지역의 모든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당선된다면은 제천시장 단양 군수와 같이 손잡고 진짜 신바람 나게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누가 과연 제천 단양을 위해서, 단양 제천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일할 사람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고 저 엄태영을 국회로 보내주시면은 꼭 보답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민생 챙기고 지역 챙기고 나라 살리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여러분께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 지재환 후보의 맺은 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분 드립니다. 제천시 단양 국민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지금의 국회의원이 아닌 본래의 민의원으로 돌아가서 제천 단양 국민들의 대변인이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땅히 받아야만 했어야 하는 18세 이상 모든 국민들에게 드리는 월 150만 원, 부부 합산 300만 원을 제천시 단양 국민에게도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족하지만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반드시 돈 걱정 없이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넘어 꼭 그렇게 해드리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열띤 토론을 벌인 후보 3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서로에게 힘이 돼야 할 4월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시면서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또 투표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듬고 연대하는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가 발송돼서 곧 각 가정으로 도착할 텐데요. 유권자의 관심에 지역의 미래와 한국 정치의 미래 4년이 달려있는 만큼 도착한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현명한 선택을 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천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오늘 방송은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는 청주시 흥덕구 선거구의 후보자 토론회가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천시 단양군 선거구 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